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, 진료기록 열람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병원에 있으면 말이죠, 보험회사 직원이 좀 찾아오죠. 입원해 갖고 있으면 찾아옵니다. 이때 그 충분한 설명도 없이 보험금을, 합의금이죠, 지급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데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립니다. 오늘 또 그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요. 과연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거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요즘에 많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좀 다루게 됐는데요. 전화가 이제 저에게 온다든가 아니면 톡으로 연락이 오면 갑자기 그래요. 저 큰일 났어요. 어떤 일인가 좀 알아보면 말이죠. 동의를 했거든요. 이거 어떻게 해야죠? 사인 다 했는데요. 그런 질문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큰 문제 안 되거든요. 그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한 3가지로 제가 타이틀을 좀 정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죠.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?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.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한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. 환자의 어떤 합의금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. 그 자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자문병원에 가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자문을 하나 받아놓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.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. 거절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. 두 번째죠. 만약 서명을 해버렸다면 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. 보험회사 요구에 저는 동의를 못하겠다, 이렇게 거절을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, 환자분들 좀 착하죠. 교통사고 처음 나신 분들, 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도 처음인 분들, 경험이 또 없어서 그 순수한 환자의 마음으로 그냥 서명을 해버린 거예요. 보험회사 직원이 이거 나중에 합의금 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좀 서명하세요, 뭐 해버린 겁니다. 아무것도 몰라서 서명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. 좀 오래된 얘기죠.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, 전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.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하면 보험회사 직원들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찾아옵니다. 그리고 환자에게 그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. 물어보고 가지고 온 그 페이퍼에다가 좀 작성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사고 난 경위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하고 이렇게 주거든요.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이죠, 그 서류 맨 끝에 하단에 아주 적은 글씨로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고 사인, 거기에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.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, 김 PD님. 전에는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좀 얄팍한 수작이죠.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갔었어요. 근데 세상이 이제 많이 오픈돼 있고 요즘에는 그 환자들의 권리 주장도 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. 보험회사나 뭐 은행에서 어떤 그 서류 만들 때 보면은 보험회사나 은행의 그 불리한 그런 문구들은 아주 적게 보이는 거 아시죠, 김 PD님? 네. 텔레비에서도 그 보험 상품 팔 때 가입자들이 들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은 막 빨리 하고 지나가고 뭐 그런 거 있죠. 뭐 글씨를 또 작게 해서 뭐 안 보이게 하고 뭐 그런 취지예요. 그런 취지 전반적으로.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에 도움 안 된다는 거죠. 하면서 이제 동의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. 어쨌든 보험회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많이 쓰지요.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서 무슨 부동산 계약을 크게 잘못 온 것처럼 벌벌 떠는 분도 가끔 있어요. 그런데 별거 아닙니다. 이거 겁먹을 거 하나도 없고요. 차분하게 취소를 하면 됩니다. 취소하는데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
그 자신이 이제 동의 서명한 거 있죠. 이거 취소한다고 얘기하시고 휴대폰으로 녹음해 놓으시면 됩니다. 뭐 큰 문제 안 되고요. 또 그것도 좀 불안하다. 난 그것도 못 믿겠다 이러면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으로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취소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면 됩니다. 보험회사에다가. 걱정 전혀 안 해도 되겠습니다.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요. 그러면 어떤 서류는 보험회사에 줘도 큰 문제가 없는지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. 김 PD님. 네. 병원에 입원해서 어느 시간이 되면 진료하신 선생님이 진단서 발급하지요. 네. 뭐 진단서 정도 줘도 됩니다. 진단서 줘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견서라는 게 있는데 소견서는 뭐냐면요. 진단서는 진단 병명과 진단 주수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나 소견서는 의사가 발급하는 서류인데 진단 주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치료 경과나 어떤 그 사고의 인과관계나 장애가 좀 남을 건지 안 남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써놓은 것을 우리가 소견서라고 하거든요. 이런 정도 줘도 됩니다. 뭐 큰 문제 안 되고요. 다음에 회사에서 발급되는 그 소득 관련 자료 있죠, 김 PD님. 네. 그 뭐 회사원이라면 뭐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거.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. 그러면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뭐 사업소득세를 낸 거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합의금이나 그 보상금 이런 산정에 좀 필요한 서류들이거든요. 뭐 이 정도는 보험회사에 뭐 주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 외적인 거, 진료기록, 영상자료 이런 것들은 줄 필요 없습니다. 도움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대응을 하면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지요.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해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영상을 제작을 했거든요. 앞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떤 서류는 줘도 되고 어떤 서류는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좀 드실 거예요. 오늘도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,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